그럼 일단 간단히 보고 제가 메모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생태계의 다양함부터 나와 있는데 생태계라는 건 환경을 말하는 우리 생물과 생물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게 생태계거든요. 그래서 지구에는 습지, 초원, 갯벌, 바다, 사막 등 다양한 생태계가 있다고 하는데 환경적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숲에 사는 생물하고 바닷가에 사는 생물, 그다음에 갯벌에 사는 생물, 사막에 사는 생물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림이 나는 것처럼 습지와 초원과 습이 만나는 지역에 있는 생물이다. 그럼 더 다양한 종류들이 살겠죠. 수중 생물도 살고, 개구리처럼 수중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생물도 살고, 그 다음에 초원에 사는 말이라든지 얼룩말 이런 것들도 살고, 숲에 사는 다람쥐라든지 뱀이라든지 등등. 그래서 다양한 정도가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생태계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생태계의 다양함이고요. 생물 종류의 다양함은 한 생태계 안에서 어떤 특정 환경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다양한 종류들의 사는 걸 말해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사는 걸 말하고요. 다양한 종물들이 많이 살면 살수록 당연히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니까 먹이 사슬의 말 들어봤나요 혹시? 네. 먹이 사슬로도 먹이 그물이 다양해지면 그만큼 그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더 잘 유지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뱀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토끼밖에 없을 때랑 토끼랑 다람쥐랑 개구리가 있을 때 뱀이 오래오래 그 생태계 내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먹이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생물 종류가 다양하면 당연하게도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이제 세 번째고요.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 요게 이제 유전적인 다양함을 말하고요. DNA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유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당벌레 같은 경우도 무당벌레의 껍질 혹은 날개의 색깔이라든지 날개를 구성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다 다를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은 머리카락의 길이라든지 머리카락의 색깔이라든지 머리카락의 굵기, 예를 들면은 누구는 직모고 누구는 꼬불꼬불 있을 거고, 그죠? 곱슬머리도 있을 거고요. 키라든지 아니면은 피부 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눈이 좋고 나쁨, 아니면은 내가 먹는 것도 어떤 거는 짠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런 다양한 유전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게 유전 정보에 따른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같은 종류의 생물이라도 생김새와 크기, 색깔 등의 특징이 다르다가 돼 있죠. 두 번째 보시면요, 생물 다양성의 결정 기준돼 있는데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당연한 얘기예요. 환경이 다양하면 밑줄 그어 놓으세요.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가 많을수록 이게 종 다양성이고요. 세 번째,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 유전적 다양성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예전 교재, 이전 교재 1호 개정판에서는 옛날 교재에서는요, 이게 세 가지로 구분돼가지고 자세하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게 원래는 한 페이지 이상이었는데 이게 반으로 확 줄었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그래도 배우는 입장에서 좀 자세하게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표기 좀 할게요. 많이는 안 적고 필요한 것만 적을 테니까 위쪽에 빈칸 이런 데다가 한번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맵만 조금 해놓으세요.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다양성 같은 경우는 생물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되겠어요. 다양한 정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한 종류 아니면 한두 종류보다는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당연히 종다양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 이제 화살표 위로 하면 높아진다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먹이사슬 말씀드렸지만요, 종 다양성이 높아지면 먹이사슬이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면 이제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되겠죠.
먹이 사슬이라는 거는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언급하면요. 이제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 예를 들면은 곤충이 있어. 어떤 곤충을 먹고 사는 개구리가 있어. 개구리를 먹고 사는 뱀이 있어. 네, 일렬로 돼 있다는 먹이 사슬이라면 예를 들면은 곤충을 개구리가 다 잡아먹었어. 그리고 개구리를 뱀이 다 잡아먹었어. 그럼 이 생태계는 파괴가 되겠죠, 그렇지? 금방 파괴가 되는 거야. 근데 풀을 먹는 곤충이 있고 뭐가 있을까? 풀을 먹는 애가 바퀴벌레. 곤충이잖아. 메뚜기? 메뚜기도 곤충이잖아. 예를 들면은 풀을 먹는 토끼가 있다고 치자. 또 뭐가 있니? 풀 먹는 애. 미러. 미로? 곤충인데? 생각했는데. 돼지? 뱀이 먹어야 돼. 뭐 예를 들면 다람쥐라고 하자. 다람쥐가 하여튼 이런 작은 동물들은 뱀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어떤 특정 종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전염병이 돌든지 먹이가 고갈돼가지고 개구리가 죽었어. 그래도 뱀이 먹고 살 수 있는 토끼나 다람쥐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를 이제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면서 먹이 그물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 하나를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요. 먹이 사슬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 우리가 먹이 그물이라고 해요. 사슬은 일렬로 된 이제 체인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체인들이 이제 복잡해지면은 잘 알겠지만 그물 형태를 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데, 여튼 그래서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면 그만큼 그 생태계는 잘 유지될 수 있겠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 다양성이 커질수록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고 생태계가 표본이 잘 유지된다. 잘 필요한 거 메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유전적인 다양성은요. 같은 종 내에서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우리가 무당벌레 날개 색깔 혹은 점이 있죠. 점의 수 같은 게 있고요. 같은 종류의 속하는 특성이고, 요게 우리가 과학에서는 유전자라고 해요. 유전자. DNA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은 종류의 속하는 생물 특성을 우리 줄여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좀 그대로 그냥 길게 써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주원아,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러게요. 특정 종이 멸종할 수 있는 위험이 늘까 감소할까 증가할까 감소해요. 우리가 언제 느껴봤냐면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시기를 느껴봤죠, 지나봤잖아, 그렇지?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였어. 몇 년 전이 한 3, 4년 됐나? 그거밖에 안 됐어.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인간에서 특정 전염병이 돌면요, 만약에 그 전염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죽겠지. 그리고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겠지. 그래서 건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끼리 또 남아가지고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 안전하게 자기 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양하면요, 어떤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종이 전멸할 수 있는 위험이 낮아져요. 근데 이제 우리 식물들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막 교배를 해가지고 단일종으로 만들다 보니까 뭔가 조금 효율적으로 대량 재배를 하기 위해서 단일종으로 만든 경우가 많잖아요. 바나나 같은 경우가 많은데 바나나에 지금 남아있는 종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한두 개 종류밖에 안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미셸 그거구나. 크고 맛있었다. 응? 옛날 바나나가 크고 맛있었대요. 응. 그래서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미셸 뭐예요? 이따가 시험 볼 때 나올 거야. 시험 때 나올 거야. 그래서 특정 종류를 사람들이 개량해가지고 이 종이 뭐 맛있었나, 뭐 크다 해가지고 어떻게 개량을 했나봐. 그래서 단일종으로 대량 재배를 한 거야. 그래서 근데 이
그래서 바나나가 한때 유행했는데 이 바나나가 유행했는데 어떤 곰팡이에 의한 전염병이 온 거야. 그래서 이 바나나가 다 전멸한 거야. 그래서 없어졌어. 그리고 지금은 그 우리가 먹는 그 노란 바나나 있죠. 딱 정해진 바나나 있죠. 예를 들면 사과는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뭐 다양하단 말이에요. 사과 종류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바나나는 딱 한 종류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한 50년 정도가 지났다. 한 2, 30년은 나는 없어지진 않겠죠. 한 50년 정도가 지났어. 그러면 바나나가 니네는 없어질 수 있다. 왜냐? 한 종류만 남았거든. 알겠죠? 물론 이제 야생 바나나 해가지고 되게 맛없는 바나나 뭐 필리핀 같은 데가 있잖아. 따서 먹는 거. 그런 거는 살아남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맛있게 달게 먹을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바나나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니네는 크면은 바나나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특정 종류 안에서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않으면은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했을 때 전염병에 걸려서 종이 멸종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 옛날에 중세시대 때 흑사병 이런 것들도 아마 들어봤을 거고 흑사병이라는 게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수천만 명이 죽었었어. 유럽에서 수억 명이 죽었나 하여튼. 그래서 살아남은 인류들이 다시 또 번창을 해가지고 지금 한 인구가 한 80억, 70억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또 특정 전염병이 돌면은 예를 들면 코로나가 돌면 또 인구가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환경 변화라는 게 이제 뭐 날씨 변화가 되겠죠. 기본적인 게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거나 아니면 뭐 옛날 뭐 비강이처럼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염병 특정 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유전적인 다양성이 낮은 집단들은 예를 들어 갑자기 추워졌어, 갑자기 더워졌어. 그럼 그 종은 멸종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과거에 살았던 여러 가지 큰 동물들 있어요. 매머드 이런 애들. 매머드는 언제 살았냐? 추울 때 사는 애들이 그러니까 털도 많고 크고 몸집도 크고 털도 뭐 되게 길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면 어떻게 돼? 그런 애들은 못 살겠지. 그래서 빙하기 때는 살았겠지만 날씨가 점점 지구가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지금은 지금 연평균이 15도 정도란 말이야. 이런 15도 정도는 연평균 15도 정도면은 요거보다 우리가 지금 오늘이 한 3도, 4도 정도 되니까 봄 날씨, 가을 날씨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털옷 입고 바깥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 1년을 그러고 산다면 어렵겠죠. 더워 죽겠지. 그치? 그래서 특히 뭐 몸집이 큰 애들은 더 털옷을 입고 있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이제 점점 멸종을 하게 되는 거죠. 메모는 지금 살아있지 않잖아요. 세 번째 이제 생태계 다양성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의 다양한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태계 혹은 환경의 다양한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얘기지만 생태계가 다양해지면 다양성이 높아지면요. 다양성
환경에 맞는 종들이 이제 그 지역에 맞춰서 살아남았을 거 아니야. 그 지역에 맞춰서 살겠지. 사막에 사는 동물, 사막 여우, 그지? 사막 여우 같은 경우는요, 귀가 되게 커요. 길고 커. 왜냐면 열을 발산을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몸집이 되게 좀 길쭉길쭉해야 돼. 열을 잘 발생시켜야 돼. 근데 북극 여우 같은 경우는요, 사막 여우와 북극 여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북극 여우 혹시 본 적 있나요? 네. 네. 사막 여우는 노릇노릇하게 생겼고, 책이 있다. 책을 보면서 할게요. 34페이지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북극 여우, 사막 여우 되신데요. 북극 여우는 하얗게 생겼고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 그리고 왜냐면 왜 귀엽게 느껴지냐면 귀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데가 작고 동글동글해져. 추운 지역에 살면요, 열 발산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몸의 바깥쪽 말단부가 동글동글해서 작아져야 돼. 왜? 열의 발산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게 사막여우인데 사막여우는 빼빼 마르고 귀라든지 이렇게 길쭉길쭉하잖아요. 왜냐면 열을 방출을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북극여우는 털이 있고 사막여우는 당연히 털이 없어. 왜? 당연하죠. 추운 데서는 털이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각각 환경에 맞춰서 같은 여우라는 종이지만 이렇게 변화된다. 변이 된다. 오늘 뒤에서 이제 밑에 변이라는 걸 배울 텐데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주시고요. 인간도 사람이 어떻게 지나는지, 우리 태초에 인류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진화해서 살아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럽 지역으로 간 인류와 아시아 지역으로 간 인류가 달라졌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약간 까맣고, 그렇지? 그 다음에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코가 뭉툭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쪽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고, 팔다리가 길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말단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커. 손도 되게 크고, 코도 되게 크고, 그죠? 코가 되게 높잖아. 그리고 광대뼈가 돌출하고 이런 게 발달하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은 키가 좀 작지만 날쌔고 조금 말라져 있죠. 그 다음에 피부색이 황색이, 그지? 머리는 까맣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하여튼 유럽인들과 또 차이 나는 만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어떤 지역에 정착해서 그 환경에 적합해지면서 종이 다양해지는 결과가 났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한번 기억해 둘게요.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에서는 예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갯벌하고, 그 다음에 열대우림, 그 다음에 습지, 이런 것들이 예시로 많이 나오거든요. 갯벌은 뭐 잘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서해안 같은 데 갯벌에 보시면요, 바다와 해변이 만나는 지역이 갯벌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바다에도 살고 해변에도 살 수 있는 동물, 낙지 같은 애들이 산단 말이에요. 조개 같은 애들.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열대우림은 비가 많이 오고, 열대우림에서는 숲과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지역이야. 습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늪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그러니까 물과 육지 같이 살 수 있는 생물들도 많이 살아. 그래서 열대우림에는 생물이 되게 많이 살잖아요. 개구리 종류도 되게 많고, 뱀도 이쪽에서는 되게 다양하고 길도 크고. 습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습지 같은 경우는 늪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우포늪이다 그러면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황소개구리라고 하니? 네. 그래서 황소개구리처럼 다양한 개구리들이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물과 육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물들, 그 다음에 철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살게 되죠. 생물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곳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많은 지역이 아무래도 물과 같이 있는 지역이 종다양성이 높아진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생물 다양성은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다시 정리할게. 종다양성은 생물의 여러 다양한 종도를 말하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종다양성이 높아지면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고 생태계 평면도 잘 유지되는데 잘 기억해 주시고, 유전적인 다양성은 한 종 내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유전적인 다양성 때문에 특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의 특성이 다양해지면 종 멸종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면 급격한 환경 변화, 그 다음에 기온 변화로 생각하셔도 돼요. 전염병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종이 유지될 혹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생태계 다양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적인 거예요. 그 지역 환경에 적응을 해서 생태계가 다양해지면 환경에 맞는 정한 종류의 생물이 살게 되겠죠.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 우리 결론. 오케이. 자, 오른쪽에 우리 1번만 한번 같이 볼게요.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는 나타난 특징이 다양할수록, 그리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다양성이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왼쪽에 이제 변이 한번 볼게요. 변이는 별표 쳐놓고요. 변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한번 별표 쳐놓으세요. 뭐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변이는 이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종에서 유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3명 다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런데 남녀라는 특징도 있지만 코가 다 다르게 생겼고요, 눈도 다르게 생겼고, 눈도 같이 자세히 보시면요, 이 동공의 크기라든지 하나하나의 눈이 다 다르거든요. 동공을 둘러싸는 게 홍채라고 그러잖아. 예. 여러분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스파이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알지? 홍채 인식 알죠? 홍채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하나의 특정 기관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이게 하나하나 다른 거를 우리가 변이라고 해요. 그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유전적 다양함 때문입니다. DNA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밑줄 할게요.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이 다른 거를 말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유전적 다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옆에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유전적 다양성 써놓으세요. 유전자 차이 혹은 DNA 차이 때문이에요. 다시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이 서로 다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생김새 혹은 특징이 다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종류에서라고 했어요. 한 종 내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강아지와 고양이의 코 모양이 다르다. 이거는 변이에 해당될까? 아니라고. 알겠죠? 한 종에서 예를 들면 강아지 종에서 뭐 시추와 푸들의 예를 들면 다리 길이가 다른 거. 네, 변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알겠죠? 한 종에서야, 한 종에서. 기억해 두세요. 예를 보시면요,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다 다르다. 예를 들면 조개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늬가 다 달라. 그리고 나중에 한번 배우겠지만요, 이게 소용돌이처럼 무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달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달팽이 껍질 같은 거 보시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소용돌이가 있는 게 있고 왼쪽으로 소용돌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면은 어떤 달팽이 종류마다 오른쪽으로 도는 애, 왼쪽으로 도는 애, 그리고 소용돌이도 작게 도는 애가 있을 수 있고 크게 도는 애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한 종 내에서 생김새나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이런 거를 변이라고 한다. 두 번째, 코스모스라든지 여러 가지 꽃 색깔이 있죠. 세 번째, 고양이의 털무늬. 털무늬는 뭐 다양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흰색 고양이도 있고 뭐 까만 고양이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노란색 뭐 잡종도 있고. 참고로 잡종 고양이는 색깔이 뭘까? 섞여 있어. 몇 가지? 3가지. 어떻게 알고 있어? 알고 있었어? 잡종 고양이는 삼색돌 고양이라고 해가지고 흰색, 주황색, 까만색이 섞여 있어요. 맞니? 어떻게 알았어? 몰라. 그래서 잡종 고양이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유전적인 뭐 이렇게 조합에 의해서 나중에 뭐 한번 나중에 보시고 흰색, 그다음에 주황색, 검은색이 지맘대로 섞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 혹시 잡종 고양이를 한번 보시면요, 볼 일이 있다면 이렇게 줄무늬가 다 위치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뭐 개수도 다르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간 뭐랄까 호랑이처럼 이렇게 삼색으로 섞이게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고양이 털무늬가 조금씩 다르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이 밖에도 뭐 얼룩말 같은 경우도 다 다를 수 있겠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르다. 그리고 생김새가 다른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인데요. 유전적으로 이제 이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당연히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면은 종이 유지될 확률이 높아지죠. 왜? 전염병에 강해지기 때문에. 전염병에 강해지고 급격한 환경 변화에 강해지다 보니까 자손을 넘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요, 보호색 같은 거 알지? 보호색이라든지 의태 같은 거 알지?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일 테니까 뭐 유튜브라든지 책에서 많이 봤을 건데, 보호색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되겠죠. 메뚜기 이런 애들이 그 환경에 맞춰서 색깔이 정해지잖아. 그 이유가 뭐니? 숨기 위해서. 네, 잘 숨기 위해서잖아요. 포식자들로부터 피하기 위함이잖아. 그치? 그래서 변이에 따라서 종 다양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두 번째,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은 밑에가 되겠네요. 올드필드시의 털 색깔 변이 있는데 밑에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요, 밝은색 모래가 많은 곳에 사는 올드필드시는 털 색깔이 밝아요. 왜냐하면 매라든지 뭐 독수리라든지 이런 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래색을 닮아가는 거야.
그리고 어두운 색 흙이 많은 곳에서 사는 올드필드지는 털 색깔이 어두운 색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올빼미 이런 뱀이는 이런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약간 까무잡잡하게 이제 유전적으로 진화가 된다는 소리고요. 나방 같은 경우도요. 이제 공업 지역에 사는 나방은 약간 회색빛이 나고요. 그 다음에 숲에 사는 나방은 이제 까맣게 나무색으로 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나오니까 참고해 보세요. 세 번째, 생물이 다양해진 것은 변이와 관련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변이가 다양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급격한 환경 변화 혹은 전염병이 강해지고 살아남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4번 환경과 변이에서요. 생물은 빛, 온도, 물, 먹이 등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네, 그 환경에 적응한다. 이거는 이제 요 내용과 관련되겠죠. 생태계에 적합한 생물들이 살아남는다는 거.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적응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변이의 차이가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해서 적합한 개체는 살아남고 자손을 남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올드필드지 그림 아래쪽에 보면요. 털 색깔이 주변과 비슷하면 올드필드지를 잡아먹는 생물, 예를 들면 뱀이라든지 매나 독수리, 올빼미 이런 애들 눈에 띄지 않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대부분 주변과 털 색깔이 비슷해졌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많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치? 올드필드지의 털 색깔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 뭐한? 적응한. 이 적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에 적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변이에 의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진다고요. 자, 오른쪽에 2, 3, 4번 한번 풀어볼게요. 뒤에 5번까지만 보고 이제 실 거니까 조금만 졸리겠지만. 근데 시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시험지 줄 거야. 시험지 주고 여러분들 풀고 앞에 올려놓고 합니다. 네? 채점은 선생님이 해서 다음 주에 줄 거야. 답을 체크해서 드릴 테니까 집에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배운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만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방금 했던 거 요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여러 가지 예들이 있죠. 학국여우, 사막여우에 대한 예, 바나나에 대한 예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거죠. 네, 근데 살이 어떻게 생겼어요? 살이 고양이랑 뭐냐? 제비. 표범? 하고 약간 비슷하게 보이는데 고양이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하고 고양이 중간 정도로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표범하고 비슷한데 표범은 이렇게 전 무늬가 있잖아. 네. 전 무늬가 없다고. 표범인데 무늬가 없어요. 무늬가 민무늬 표범처럼 생겼다고. 다른 편으로 무섭겠는데. 자, 2번 변이에 해당되는 거 보는데요. 한 종류에서만이야. 자, 1번 기억보다 고양이와 삭 두 종류가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니은 거미와 개미 틀렸어. 디귿 같은 거예요. 고양이 안에서 털 무늬가 다른 거. 그래서 한 종류야. 알겠지?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나와. 리을 코스모스의 코색깔 한 종류잖아요. 그죠? 미음 같은 종류의 무당벌레 맞죠? 네,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변이라는 건 한 종류에서야 두 종류 이상을 비교하면 안 돼. 3번 변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 1번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조금씩 다른 것은 변이다. 여기 이제 개념적인 거겠죠? 맞아요. 5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이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고요. 5 환경이 달라져도 생존에 유리한 변이는 달라진다고요. X 됐죠? 이해했지? 소리 다 맞았어? 소리 다 맞았어? 소리 잘하네. 저는 자, 가. 저는 왜? 네가 풀어봐. 4. 가는 사막이니? 이건 뭐냐? 바닷가인가? 바닷가겠지? 나는 숲에 사는 애고요. 자, 1번 올드필드지의 털 색깔이 다른 것은 변이에 해당된다. 맞니? 예. 네, 5고요. 2번 어두운 환경에서 올드필드지를 잡아먹는 생물이 눈에 띄지 않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털 색깔이 밝은 올드필드지이다? 아니요. 아니요. 네. 어둠으로 해야겠죠. 너무 쉽다지. 혜윤이가 보자. 가와 나에서 올드필드지의 털 색깔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 뭐가 되겠죠? 자, 넘겨주시고요.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36페이지 위쪽에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전 교재에서는 이 과정이 두 가지 예로 나와 있었어요.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갈라파고스 제도가 뭘로 유명하냐? 다윈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찰스 다윈? 네. 다윈이 뭘로 유명하니? 진화론. 진화론을 이제 찾아낸 사람, 진화론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이잖아, 그치? 이론으로 만든 사람이고요. 다윈이 귀족인데 돈이 많아. 그러니까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박물학자라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을 수집해가지고 기록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 취미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왜? 돈이 많으니까. 탐험도 하고. 그래서 영국에 군함을 타고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것을 갔는데요.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제도라는 건요. 섬이 많은 곳들을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갈라파고스라는 섬들이 많은 제도로 간 거야. 갈라파고스 제도는 어디냐면요. 칠레라고 혹시 알아요? 네. 남미라고 해가지고 미국 아래쪽에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잖아. 그 왼쪽에 여기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캐나다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멕시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해서 남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에 길쭉하게 배열된 나라가 있어. 이렇게 아래쪽에는 이제 남극이 있고. 그래서 여기 칠레거든요. 길쭉하게 서부 해안을 따라서 길쭉하게 된 나라가 있는데 여기 칠레야. 칠레에서 쭉 이제 배 타고 몇 킬로를 수십 킬로가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섬들이 모여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섬에 가서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가가지고 할 게 뭐 있겠니? 근데 그때 뭐 니네들처럼 스마트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취미가 생물을 관찰해서 분류하는 게 취미다 보니까 그게 일이 된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찰을 했어요. 크게 두 가지, 여러 가지를 관찰했는데 첫 번째 갈라파고스 그 섬의 이름을 따서 거북이라고 해요. 갈라파고스 거북이를 관찰했고요. 두 번째는 피치새라는 새를 작고 귀여운 새를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거북이는 어떤 섬에 따라서 목 길이가 달라. 어떤 지역에서 목이 되게 길어. 거북이인데 목이 되게 길어.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목이 되게 짧아. 짧은 애가 정상인 애고 목이 길어진 애가 이제 진화된 거고요. 왜 그렇겠니? 뭐 때문일까? 왜 목이 길어졌을까? 그러게요. 길이는 생각하시면 돼요. 먹이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땅 쪽에서만 사는 이제 뭐 풀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목 길이가 그냥 원래 짧은 거고요. 이제 뭐 나무라든지 묘목이라든지 조금 이제 나무가 좀 긴 쪽이 있지. 어떤 특정 섬에서는 풀보다는 나무가 많은 쪽이 섬인 거야. 그 지역에 사는 거북이들은 목이 계속 길어진 거야. 기린이 원래는 말같이 생겼다가 점점 목이 길어졌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높이 있는 열매라든지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길어졌다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진화적으로 목 길이가 어떤 지역에 사는 섬들이 다 붙어있는 섬들이야. 섬이 되게 많아. 그래서 목 길이가 달라졌고요. 피치새는 뭐가 달라졌냐면요. 얘도 먹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 새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먹이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새는 뭘로 먹이를 먹지? 뿌리. 뿌리 길이와 크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 교재에는 이제 갈라파고스 거북이와 피치새에서 두 가지를 자세하게 배웠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빠졌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집이나 시험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나온 내용이니까 참고해 두세요. 알겠지? 먹이에 따라서 목 길이가 달라지더라. 그리고 두 번째 피치새. 피치새는 이제 그림에 나오는 건데요. 보시면요. 일단은 오른쪽 먼저 볼게요. 플러스 강의에서 갈라파고스 제도의 피치새에 대인데요. 피치. 여기. 자꾸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요. 보시면 먹이의 종류가 다른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마다 서로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고 있다 돼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부리가 크고 튼튼하다 돼 있죠. 얘네는 씨앗이 많은 쪽에 사는 애들이에요. 왜냐? 씨앗은 단단하잖아, 그렇지? 단단하니까 부리가
얇고 길면은 부러져 버리잖아. 그래서 튼튼한 애들만 살아남고 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씨앗 동그라미 쳐놓고 부리가 크고 튼튼 줄여 놓으시고요. 씨앗이 많은 지역에 사는 섬에서 사는 애들은 새들은 날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날아다니다가 내가 적합한 지역에 살아남아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자손을 번창하는 거야. 씨앗이 많은 쪽에서는 부리가 크고 그다음에 단단. 씨앗을 부셔야 되니까. 두 번째 이제 선인장이 많은 지역이에요. 선인장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부리가 짧으면 안 되겠지. 선인장은 뾰족뾰족하니까 부리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길고 얇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곤충. 아니 근데 그 부리가 길고 얇은 거랑 선인장이랑 뭔 상관이에요? 선인장 뾰족뾰족하잖아요. 또 짧으면은 새는 안 다치니. 그지? 선인장 만져봤을 거야. 안 만져봤겠지. 집에 가서 만져봐. 곤충은요. 여기 이제 기본형이에요. 작고 이제 가냘퍼. 그래서 원래 이제 새들은 원래 곤충을 먹고 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기본형이고요. 이제 섬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지역에 정착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씨앗을 먹게 된 애들은 뿌리가 점점 크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손이 이제 계속해서 번성을 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선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인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입이 튀어나오면서 뿌리가 길어지겠지. 그래서 진화를 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거북이도 마찬가지고 피치도 마찬가지고요. 모양과 형태가 진화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진화라는 개념을 다윈이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과학하면서 계속 보게 될 거고요. 이 과정을 한번 이제 그냥 글로 쭉 한번 보면서 마칠게요. 자, 1번 생물의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생물이 다양해진다 돼 있는데요.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있다 돼 있는데요. 이제 각각 서로 다른 환경에 살게 되겠죠. 두 번째, 그 무리에서 환경 정의와 동그라미 쳐놓고요. 적응한 결과 변이를 지닌 알맞은 징의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고요. 이 자손을 남기면서 변이가 누적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 원래 종류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물을 거의 다 비춰놓고요. 이제 진화된 거야.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얘를 보시고 어떤 개념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피치새가 이제 여러 종류로 나눠지는 과정 한번 쭉 보면 마칠게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부리의 모양과 크기의 변이가 있는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돼요. 돌연변이, 그지? 돌연변이에 그 변이가 들어가지. 돌연변이. 정상과 다른 변이가 생기는 돌연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맨날 똑같은 종류의 부리가 가진 새들만 있는 건 아니었던 거야.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선인장처럼 이렇게 길고 얇아진 먹기 위해서도 진화도 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얇은 애가 태어났어. 돌연변이. 그러면 걔는 선인장을 먹고 살아야겠지. 그런 식으로도 진화할 수 있다는 개념도 되겠죠. 어쨌건 부리의 모양과 크기의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무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 새무리 일부가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 살게 되었고 이 섬에서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 그러니까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은 크고 단단한 부리. 잘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로 씨앗이 많은 섬은 크고 단단한 부리, 선인장은 길고 얇은 부리, 그 다음에 곤충 같은 경우는 작고 가냘픈 부리.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 새가 다른 새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로 변이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점점점 커지고 변이가 누적되면서 새로운 종류의 핀치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5번, 6번 한번 풀어볼게요. 5번 했고 아닌가? 5번 안 했어요. 5번. 5번까지 하고 신다고 말하는 5번, 6번. 6번은 뭐 방금 한 거니까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다양한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생물 부리에서 환경 적응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 이제 누적되겠죠. 그러면 변이가 누적되면서 원래 종류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된다고요. 알겠죠? 자, 6번은 뭐 이제 그림 찾아보시면 되겠죠. 나, 그 다음에 다가 되겠지. 네, 나가세요. 이제 집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쉬는 거야.